기회는 온다. 오늘도 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11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 시장 모두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6% 넘게 상승하면서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에코프로 BM의 약진입니다. 에코프로 BM 주가 지금 현재 15%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에코프로 BM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렇게 오늘장에서 크게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LNF도 역시나 지난주에 상승 추세를 이어받으면서 4.5%가량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를 공략해 드리려고 하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다양한 섹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을 공략해 드릴지 저희 방송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바로 수소 관련주였던 두산퓨얼셀 11월 20일 방송 이후 2주가 지났는데 이 종목 2주 동안 20% 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저희가 매수가, 목표가 모두 잡아드렸는데 방송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11월 24일 기준으로 21%까지 상승폭을 확대했고 특히나 저희가 일주일 만에 이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까지도 포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을 받으셔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익까지도 실현을 하셨을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툴젠이라는 종목은 3주 전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으로 유전자 가위 관련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다른 방송에서는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저희만의 종목이었는데 유전자 가위 관련주로서 저희 방송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면서 2주 만에 60%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셨던 분들 큰 도움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으로 10월 23일 방송 이후에 35%까지 상승을 폭을 확대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 이 종목은 크라우드 관련주로서 한싹이라는 종목, 앞서 말씀드린 효성중공업과 같은 날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 10월 23일 방송 이후에 월요일 방송 바로 다다음 날인 수요일에 상한가 마감을 하면서 한 주 동안 수익이 무려 67%를 달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빠르게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 도와드려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반도체 관련주냐 2차 전지 관련주냐라는 비교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미리 반도체 관련주는 일찍이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 10월 중순에 공략해드림으로써 총 44% 수익을 챙겨드렸고 이 종목은 11월 8일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가까지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화시스템도 역시나 같은 날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렸는데 총 37% 방송 이후에 꾸준한 상승이 나와줬고 목표가까지 달성하면서 이렇게 수익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챙겨드릴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와 원격진료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오늘도 에코프로 BM과 LNF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 그 아래로도 2차 전지 소형주들도 여러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그중에서도 전고체 관련주를 공략 도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전고체 관련주는 아직 상용화된 기술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물질을 통해서 사용을 했다면 이 전고체 배터리는 그 전달 물질이 바로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전고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전고체 개발 사업에 정부가 1,000억 원이 넘는
예비타당성 예타 조사가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난주 목요일장과 금요일장의 전고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전고체 관련주를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 구부리고 잘라도 폭발하지 않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이슈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주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주가를 이끌어주는 게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가 인도에 2조 6천억 원 규모의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부분이 또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내년 1월쯤에는 이 공장 설립에 대한 확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달로 이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짓게 된다면 또 그 훈풍을 우리 2차 전지주들이 함께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12일에 올해 마지막 IPO 대여인 LS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되는데 바로 2차 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LS 그룹의 자회사이자 이 기업이 또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흥행에 이어서 이번에는 LS 머티리얼즈가 또 한 번 2차 전지 광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관련된 모멘텀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 찾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그중에서도 전고체 관련주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원격 진료 관련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쯤에도 원격 진료 관련주를 공략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공략해드리는 다양한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해서 오는 15일부터 휴일과 야간에 모든 연령층의 환자들이 초진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에는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바로 2주 뒤부터는 모든 환자들이 초진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바로 휴일과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는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적극적으로 원격 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갤럭시 워치를 통해서 원격 의료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소식도 최근에 들려졌고 또한 미국의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들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잠시 후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원격 의료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달에는 월 10,000원대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원메디컬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아마존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원격 의료 관련주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AI 열풍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 AI 기술이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기업 중에서도 세계 1위의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의 공략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원격 진료 관련주로도 속해 있지만 AI 열풍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도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가지 종목 모두 아래 자막을 참고하셔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종목명부터 가격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고 저희의 투자 전략 공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시면 자리 옮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온다 월요일 방송 11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만나는 방송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에코프로 BM 13% 급등 나와주고 있고 LNF도 3%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나 지금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은 바로 KG케미칼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KG케미칼이라는 종목 계속해서 14%가량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말씀드린 에코프로 BM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로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첨보가 또 오랜만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7%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저희가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를 준비한 만큼 그런 상승 탄력을 이어가 줄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많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레몬이라는 기업도 지금 4% 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 바로 이와 관련된 종목 전고체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2차 전지주 관련주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는 과연 어떤 상승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과 동시에 아래 자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가격까지 공유해드리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자막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들이 장 초반부터 크게 움직였는데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세부 규정안을 발표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 에코프로 BM이 배터리셀 업체인 삼성 SDI와 44조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부분이 오늘 장에서 크게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세부 규정안 발표 이슈부터 보시면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을 지정했습니다. 바로 외국 우려 기업, 이른바 FEOC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상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를 볼 수가 없게 됐는데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만약에 이 세부 규정에 맞춰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비중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을 테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그래도 관련주들이 조금 탄력을 받아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하나투자증권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세부 사항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완성차 및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프로젝트 및 수주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미국 내 2차 전지 업종의 점유율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 지난 목요일장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2차 전지주들 이따금씩 상승을 이어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공략해 드린다고 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다른 개념인데 전고체 배터리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구성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그리고 폭발과 화재 위험은 낮춘 차세대 배터리를 말합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였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주행 거리는 늘어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4시간, 5시간 정도가 걸린다면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특히나 얇은 두께에도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부리거나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렉서블 배터리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도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는 이유고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또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단연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의 최대 배터리 기업 CATL도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 열심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2차 전지 기업뿐만 아니라 완성차 기업들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완성차 업체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의 도요타와 독일의 BMW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기술력으로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실질적으로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완성차 업체인 BMW도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2026년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을 2026년으로 2027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 패권 다툼을 주목을 해보시면서 기술이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도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와줬고,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전고체 관련주로서 목요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한 번 더 갭상승이 나와줬는데, 오늘까지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탄력이 좋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는 LS 머티리얼즈라는 2차 전지 기업이 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꾸준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산타랠리의 주역이 2차 전지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도 내년 1월에 인도에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까지도 또 들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목요일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기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줬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예타가 통과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1,100억 원대 사업이라고 하고,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말씀드렸던 한농화성 상한가 기록했고요. 레몬 오늘장에서도 상승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CIS 미래컴퍼니, 그리고 LNF는 수주 소식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전고체 배터리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소식에도 함께 이렇게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더 크게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일에너테크라든지 이 관련주들이 여러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 부분은 이슈가 꾸준히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발적인 테마로 보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를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했고, 또 한 가지 종목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와 매도가,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모든 전략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아래쪽으로 네모나게 QR코드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QR코드가 바로 저희 노란 톡방 입장문이 되겠고요.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를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 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사진 찍을 때처럼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야지 오늘의 종목 모두 받아가실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방송이 없는 요일에도 시황 분석 자료와 더 많은 종목에 대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저희의 투자 전략 공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전고체 전지용 복합 고체 전해질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또 지난주에 함께 들려왔습니다. 에너지원이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는 구부리거나 잘라도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전고체 배터리가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플렉서블 배터리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됐고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소식도 계속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 긍정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국내 연구진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에서도 열심히 관련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 SDI를 중심으로 LG에너지솔루션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이 될 것이고 상용화도 앞당겨질 것이고 또 관련된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들을 선취매해 보시면 수익을 더더욱 극대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2차 전지 전반적인 호재성 뉴스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국내 2차 전지주를 이끄는 게 바로 미국의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이버 트럭 공개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주들이 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테슬라와 관련한 호재가 한 가지 더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도 공장 설립 이슈인데 테슬라가 최소 2조 5천억 원의 초기 투자로 인도 현지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인도 정부와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꽤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2년 넘게 이어졌는데 인도 정부와 테슬라 간 합의가 이제는 정말 막바지에 이르렀고 바로 다음 달이면 공장 설립 이슈가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2차 전지주들을 빨리 한번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국가 중에 하나죠. 최근에 인도의 중산층의 소비가 크게 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특히나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대기 오염 수준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인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청정 운송 수단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인도 자국 내에 전기차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인도의 자동차 시장 지금 세계 3위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런 인도 내에 테슬라가 공장을 설립한다는 건데 기존의 인도 정부와 테슬라 측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테슬라 측에 이 라이벌인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우리나라에 팔지 말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테슬라도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인도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가 너무 비싸다. 이걸 낮춰달라라는 부분을 테슬라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청 사항에서 서로 계속해서 충돌이 있다가 드디어 이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 다음 달이면 아마 인도 공장 설립 여부가 확실시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 지금 특히나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해 보길 기대하면서 이런 호재성 뉴스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에 훈풍을 이어받아 줄 수 있는 우리 2차 전지주들도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한 가지 상승 모멘텀이 더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폭등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올해 마지막 IPO 대여 역시 2차 전지주라고 합니다. 바로 LS 머티리얼즈가 1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고 하는데요. LS 머티리얼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LS 그룹에서 물적 분할한 기업으로 차세대 2차 전지인 울트라 커패시터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후에 굉장히 광풍을 일으켰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역시나 상장 이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와줬는데 이번에 또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LS 머티리얼즈가 올해 마지막 IPO 대어로 등장하는 만큼 여기에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시고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수요 예측에서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39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 공모가도 희망 밴드의 최상단을 웃도는 가격의 공모가가 확정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키움증권과 KB증권을 통해서 공모주 청약을 실시 중이라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는 여기에 올라줄 수 있는 관련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일 LS 머티리얼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 또 한 번 2차 전지주들이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공략해 드리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는 국가, 기업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어쩌면 중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계 3대 리튬 채굴 업체이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간펑 리튬이라는 중국의 기업이 있는데 최근에 이 기업이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기업의 주장이라고 하고요. 국내 기업들 중국의 또 다른 기업인 광저우 자동차 그룹이라는 또 기업이 2026년에는 무려 1000km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굉장히 또 빠르게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전고체 개발의 진심이라고 합니다. 올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행보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데 올해 2월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둘러봤다고 하는데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당일에 이재용 회장의 삼성 SDI 방문 이슈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주가가 동반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 비용으로만 1조 700억 원을 넘게 썼다고 하는데 이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금액이라고 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난도가 조금 높은 황화물계 배터리 그리고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받는 폴리머계 배터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상대적으로 기술 난도가 높지 않은 폴리머계 전고체 배터리를 2026년에 먼저 상용화하고 2030년쯤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구상이 있고요. 조금 다르게 SK온은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2025년에 개발하고 2028년에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가장 진심인 삼성 SDI 역시나 2026년에서 2027년 사이를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으로 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빠르게 관련 기업들이 관련된 제품들을 내놓을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전기차 기업들의 배터리를 계속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보시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야기를 해봤는데 해외에도 경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부동의 1위 기업,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CATL입니다. 이 CATL도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2025년 내년까지 1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서 2030년 이후에는 2세대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도요타를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특허를 가장 많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은 사실은 우리나라나 중국이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전고체 배터리 특수 건수 글로벌 12 기업 가운데 특허 건수 글로벌 12 기업 가운데 6개 기업, 특허 10개 기업 중에 6개 기업이 바로 일본 기업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도요타의 전고체 관련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도요타가 가진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가 무려 1,3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토요타는 2027년까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10분 충전만으로 약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패권은 누가 쥐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서 우리 전고체 기업들의 향후 계속해서 활발한 연구 개발과 계속해서 실적 성장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선취매 해보시고 저희와 함께 수익 극대화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셔서 저희의 도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차 전지의 수출이 11월에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나 주력 품목이 총 15가지인데 그중에 12개 품목의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품목에서 수출 플러스가 기록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무역 수지가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26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지금 현재 6개월 연속으로 수출 흑자 기록을 이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주력 품목들의 수출 호조세가 쭉 이어진다면 그리고 에너지 수입액이 감소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경기 반등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수요 부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2차 전지 수출이 지금도 이미 더 늘어나고 있고 개선이 되고 있고 국내 수출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내년의 경기 회복과 함께 2차 전지주들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는데 KB증권은 내년에 2차 전지 6개 기업의 연결 기준 합산 매출이 올해보다 15%, 영업이익은 40%나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 전기차 출하량도 전년 대비해서 27%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 즉 올해 판매된 전기차보다 내년에 판매될 전기차가 30%가량이나 더 많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은 거고요. 이에 따라서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요는 전년 대비 30% 늘어날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KB증권에서는 지금 현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중국과 유럽인데 이게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당장 다시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리튬 가격이 최저치를 찍었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2차 전지 관련 양극재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리튬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나면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면서 기업들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다양한 호재들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선 진입을 해보시면 저희와 함께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 기업 어떤 기업이냐면요. 2차 전지 기업 관련 기업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 국책 과제를 총괄하는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국책 과제에 선정된 기업들이 지난달에 발표가 됐는데 포스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등이 이 국책 과제의 세부 과제들을 맡은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이 모든 과제를 총괄하는 기업이 바로 오늘의 공략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다수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국책 과제를 이미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국책 과제를 또 한 번 통솔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회사 측에서는 이번 국책 과제 수행을 통해서 전고체 관련 기술을 더더욱 향상시키고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고체 업체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전고체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국책 사업에 선정이 됨으로써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저희가 선별을 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공장이 새롭게 가동이 되면서 생산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2차 전지 관련주, 전고체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자막 참고해 주시면 투자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공략해드릴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설명을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주를 준비해봤는데 지난주에 비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된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이 비대면 진료가 재진 환자 중심이었습니다. 이미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재진을 받을 때에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초진 환자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서 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휴일 또는 오후 6시 이후인 야간에는 모든 환자들이 초진 진료까지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됐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변동사항은 오는 15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당장 이런 부분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원격 진료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바로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또 관련주들 인성정보라든지 유비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오늘 공략주 과연 어떤 종목인지 계속해서 저희가 힌트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이토록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는 더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같은 소식 지난주 금요일에 원격 진료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JLK도 같은 관련주로 속해 있고요.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케어랩스 이런 종목들이 바로 이 같은 소식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AI와 조금 비슷하지만 결이 다른 종목들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또 원격 진료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이 종목들 또 지금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해서 전문가님이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도움 받아보시면 여러분들도 수익으로 한번 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또 원격 진료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갤럭시 워치 여러분들 혹시 많이들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도 저도 가지고 있는데 갤럭시 워치를 활용하면 운동할 때 심장 박동수를 또 체크하면서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고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부터 더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분석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삼성이 앞으로 이 갤럭시 워치를 활용한 원격 의료 기능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사용자의 맥박수나 심전도, 호흡, 혈중 산소 수치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를 원격으로 의사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를 활용하게 된다면 고혈압이라든지 만성 신장 질환 그리고 심부전이라든지 폐질환 심혈관 합병증 등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에도 갤럭시 워치 신제품인 워치 6의 강화된 기능을 선보인 바 있는데 심박수가 불규칙하면 알림을 통해서 알려주는 기능이라든지 혹은 이 피부의 온도를 측정해서 생리 주기를 예측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워치를 착용하기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고 내 건강 상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원격 진료 관련 사업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원격 의료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데 병실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환자가 뭐 움직이거나 뭐 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스캔을 해서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헬스케어 기업들과 손을 잡고 미국 시장까지도 공략을 나서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관련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도 조금 되살아나면서 다양한 섹터들로 수급이 조금씩 분산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섹터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아마 그 성장성이 너무나도 클 것으로 기대되는 이런 원격 진료 관련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제도가 굉장히 깐깐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래도 제도가 한 차례 개선이 됐고 앞으로도 빠르게 개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모멘텀에 있어서도 의료 원격 진료 관련주들은 계속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저희가 이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 이 원격 진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마존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아마존은 최근 몇 년간 의료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이 시작이었는데 2018년에 의약품 유통업체를 인수해서 온라인 약국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2019년에는 원격 의료 서비스인 아마존 케어를 출시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아마존 클리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의약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도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지금도 헬스케어 기업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만약에 헬스케어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이런 확정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면 또 여기와 관련돼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이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고 저희와 함께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 진입을 하셔서 수익까지 창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의료 분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난달에는 또 메디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를 내고 이 서비스를 구독하면 24시간 하루 종일 원격 의료 상담이 가능하고 전문의 추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아마존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삼성을 비롯해서 관련한 대기업들이 굉장히 또 의료 사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해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 시장 그만큼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되는데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 규모로 따지면 작년 840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4,500억 달러로 10년 사이에 무려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력은 부족하고 기술 혁신 그리고 정부 지원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원격 의료 시장 1년에 20%씩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원격 의료 서비스가 급부상했던 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특수로 인해서 2020년부터 원격 의료 관련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급증하면서 전반적인 헬스케어 업종의 실적을 상회했는데요. 특히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게 더 심하고 그리고 의료 인프라도 열악하고 경제적인 제약 등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원격 의료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고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원격 의료 서비스 현황을 보면 미국은 1997년에 원격 진료를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공적 보험인 메디케어에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30년 전부터 원격 진료를 허용을 해왔고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부터 이 메디케어의 가입자에 대한 초진 원격 진료를 이미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진 환자들 아직도 개선된 제도에 의해서도 휴일이나 오후 6시 이후밖에 초진이 허용이 되지 않는데 미국은 이미 2020년부터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당시에 미국의 연간 원격 의료 건수가 바로 그 전년 대비해서 60배나 증가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일본도 역시나 2022년부터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도 허용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해서 처방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배송까지도 받아볼 수 있게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제 원격 진료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이 아예 없고 대면 진료와 완전히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내년까지 모든 환자가 전화나 온라인으로 1차 의료 상담을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면서 오히려 대면 진료보다 비대면 진료를 더더욱 장려하는 분위기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들 대부분이 허용하고 있는 원격 진료 관련된 제도가 규제로 지금 많이들 막혀 있기 때문에 의료 선진국들보다 뒤처져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오히려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관련주들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격 진료 관련주를 준비해봤고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종목명과 타점 모두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남은 방송 시간 이제 4분 30초 동안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게 모시고 있고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막 참고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략해볼 원격 의료 기업은 숨어있는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기업은 원격 의료 관련주이자 엔비디아 관련주로도 속해 있습니다. 바로 AI가 성장하면서 각광받게 된 게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AI 열풍이 불면서 이 데이터 센터 공간을 임대하려는 대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의 실적 사상 최고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계 1위 데이터 센터 기업이 바로 에퀴닉스라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에퀴닉스는 전 세계 249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분기까지 무려 79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한 수요가 그만큼 꾸준하고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부분인 것 같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엔비디아 다음 타자가 바로 에퀴닉스다라고 말할 만큼 이 에퀴닉스라는 데이터 센터 기업 그리고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이코노미스트가 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략할 이 기업이 바로 이 에퀴닉스라는 기업과 파트너사 관계를 맺고 있어서 과거에도 엔비디아 관련 이슈라든지 AI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에퀴닉스 관련주로 급등이 나온 이력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원격 의료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AI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까지도 함께 받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종목을 콕 집어서 가져와 봤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막 참고하셔서 전략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방송 시간이 딱 2분 정도 남아서 오늘의 종목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 두 번째 종목으로 설명드렸고 첫 번째 종목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다양하지만 저희는 전고체 관련주를 공략을 해드릴 거고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죠.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이루어진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삼성 SDI를 필두로 다양한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CATL이라든지 일본의 도요타 같은 기업들이 빠르게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장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주가가 크게 움직였는데 이런 이슈들이 길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이 휘어지고 잘라도 또 이용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주면서 빠른 연구개발 성과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빠르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 관련 이슈 그리고 12일로 다가온 LS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까지 여러분들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선물을 한번 드릴 수 있는 이슈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